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어입니다. 6월 방송 보유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약 4포인트, 코스닥 0.26포인트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근데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종목별 편차가 되게 심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주, 그리고 일부 화장품주 이런 것들은 올랐고, 2차전지, 화학, 그리고 건설, 철강, 어제 올랐던 유틸리티, 휴대폰 부품,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의류 이런 쪽은 좀 빠졌습니다. 이게 지수도 되게 변동성이 심하고, 섹터도 올랐다가 자동차주는 또 오전에 확 빠졌다가 또 오후에 또 반등하고, 너무 심해요. 지수별로 너무 심하고, 너무 뭐랄까, 이게 좀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패턴이 없고,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쎄한 느낌. 아무튼 6월 달에는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너무 이제 투기가 심해졌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6월 17일 FOMC에 약간 긴축 발언이 좀 있을 것 같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앨런이 약간 금리 인상, 긴축, 테이퍼링 약간 시사한 부분이 있어서 암호화폐가 또 폭락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일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배당주와 코로나 수혜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대우조선해양을 전액 팔았고, SK이노베이션도 일부 좀 팔았습니다. 금일 수익은 170만원 손실이고요. 6월 8일 누적으로는 1402이익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후배가 어제 급등할 때죠. 한 오후 2시경에 주식을, 이 친구도 올 한 3월인가 시작했어요. 3월인가 시작해서 그전에는 대한항공 쭉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에게 조언도 좀 구하고, 종목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종목을 추천하면은 원래 좀 그렇지만 한 4-5개 추천해서 그 중에 네가 2-3개 골라라 좀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두산중업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요때 어느 때인가 샀을 겁니다. 누구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두산중업 샀는데 너무 오른다, 혹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잘 안 사니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산중업을 왜 샀냐 하니까 원전 때문에 추천 받고 사는 거다. 그러면은 두산중업의 매출 중에 원전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냐, 실제 원전에 대해서 매각이나 이런 거 혹시 계약 체결했다는 그런 공고가 있냐 하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거고, 마침 공교롭게 그때 이제 유진 스몰캡 코스닥 벤처팀에서 또 이런 내용이 와서 이 내용을 공유해 줬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란 내용에 대한민국이 체코 원전을 단독 수주하겠다고 모든 언론들이 도배해냈다. 팩트 체크 해보겠다.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 한수원이 텐더에 참여한다. 하지만 캐파를 1200메가와트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1200메가와트를 상회하기 때문에 EU로부터 새로운 모델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2022년 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굳이 왜 체코는 1200메가와트로 못 박았을까?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둘째, 체코의 원전 건설 계획은 정부가 변경되어도 지속될까? 형 총리인 바비스가 주도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비스는 이미 EU와 자국 경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그와 그의 정당이 올 가을 체코 선거에서 집권하지 못한다면 원전 건설은 다시 백지화될 수 있다. 오랜만에 귀한 원전주의 상승이 뜨겁다. 시장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묻지마 투자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친구도 이제 주식을 처음 해서 이런 급등주를 처음 사보고 처음 이런 급등장에 환호하겠죠. 환호하겠는데, 저는 아까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두산중업 차트를 보고 파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은 이제 좀 오름세이기 때문에 저는 좀 파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제가 다른 예를 보여드릴까요? 게임주 중에 그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중에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기업이 거의 이때 12월 초만 해도 거의 15,000원이었는데 16만원까지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올랐을까요? 10배. 왜 올랐을까요? 보면은 3월 실적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월 실적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만년 적자이던 기업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235억이 나왔죠.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뭐 구글 플레이 뭐 순위나 이런 게 앱 다운로드 순위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때부터 이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 게임 대박 나겠구나 해서 추가적으로 매집이 불러서 이제 좀 매집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인데 영업이익이 벌써 1분기 230억이 나서 뭐 산술적으로 하자면 1년에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건데, 뭐 이렇게 따지면 싼 거죠. 근데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키런을 바탕으로 추가 이제 게임 모멘텀이 없으면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은 좀 희박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면은 이제 이 게임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뭐 또 드라마틱하게 해서 뭐 게임을 업데이트해서 또 영업이익이 더 나온다든지 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이게 좀 오르기 힘들다는 거고, 제가 가진 보유 종목도 제가 이제 인바디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때 크게 상승했어요. 왜? 영업이익이 갑자기 100억이 나서 드라마틱하게 했는데 이때 투자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는 팔 기회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했던 거고, 역시 추가적인 랠리가 나왔죠. 왜? 실적이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기반한 투자는 실적이 꺾일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그 원전이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걸 보시면 어떤 테마에 의한 모멘텀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은 실제 실적이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뭐 100% 급락한다는 아니지만 급락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해서 사실에 기반한 실적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좀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시 오를 수 있어요. 뭐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특히 이런 좀 불안정한 장에 유동성이 몰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오름세는 언제든지 또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조금 물리는 일이 없었으면 좀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왜냐면 유튜브 보면은 뭐 썸네일 아주 자극적, 원전 끝나지 않았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뭐 두산중공업, 뭐 한정기술 뭐 이런 종목들 막 추천해주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 보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철저하게 그 어떤 원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뭐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면은 들어갈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두산중업의 원전 매출은 뭐 제가 다트 가서 보니까 한 30% 되더라고요. 나머지 70%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의 그런 건설기계 쪽 매출인 거고, 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장이 좀 많이 안 좋고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이런 좀 약간 상방이 막히는 장에서는 대형주가 갈 확률이 낮습니다. 대형주가 갈 확률이 낮고, 오히려 중소형주의 좀 개별 장세가 이제 나타날 확률이 높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굳이 이런 좀 불안전한 장세에 나에게 좋은 패가 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뭐 죽고 그냥 다음에 좋은 패 오면 그때 또
치면 되는 거죠. 굳이 좋은 패가 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좀 콜을 할 이유가 있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미 많이 좀 먹었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고, 개인적으로 올 해까지 목표가 한 3억이었는데 뭐 벌써 2억 4천 달성했으니까, 11월까지 1년간 뭐 달성했으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취할까 합니다. 뭐 이건 저의 생각이도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판단에 의해서 뭐 좀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단 어떤 판단을 하기에 항상 저는 어떤 유튜브나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의견이 논리적인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좀 그거를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도 뭐 길었지만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뭐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고,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뭐 2017년, 18년, 19년도에 뭐 이제 그런 어떤 유료방에 많이 당해봤고, 진짜 많이 뭐 거의 한 2억 이상 날리면서 힘든 시절을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 아까 제 두산중공업에 투자한 그 후배들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종목을 공부하고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늘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